28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평생 꿈꾸어온 자신만의 재활센터를 열기 바로 직전 그의 삶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통보 사라진 개업 자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한 22년의 결혼.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으로 산산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남자가 왜 결국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승현이었습니다. 1971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당시 만 53세였습니다. 외모는 나이에 비해 조금 야위어 보이는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묵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앞에 나서거나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뚝뚝하거나 쌀쌀한 사람도 아니었지요. 한번 맡은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승현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하지만 그 나름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1996년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5이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이후 규모가 더 큰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같은 시기 동기들 중 상당수는 더 높은 연봉을 찾아 직종을 바꾸거나 행정직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승현은 끝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병원 복도와 재활실을 오가며 환자 곁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길을 걸어온 것이 어느새 28년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일은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직접 돌봐야 했고 손목과 어깨는 늘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승현은 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파서 찾아온 환자가 긴 재활 끝에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어떤 보상보다도 그에게는 컸습니다. 힘이 빠지고 지칠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승현이 이 길을 택하게 된 뿌리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2살이었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이후에 이어진 재활 과정이 훨씬 더 길고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 곁을 지키던 어린 승현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항상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며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던 그 차분한 태도가 어린 승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시절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현장에 뛰어든 이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교통사고로 양쪽 무릎을 크게 다친 환자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그 환자와 승현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환자가 어느 날 마침내 혼자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승현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감동을 직접 만든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꿈이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꿈을 위해 승현은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소비나 무리한 투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며 살았습니다. 동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이야기로 열을 올릴 때도 승현은 조용히 자신의 방식을 지켰습니다. 복잡한 도심이 아닌 조용한 바닷가 근처의 작지만 따뜻한 재활센터를 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 천천히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꿈은 28년 동안 그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아내 서미라와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두통으로 집 근처 약국을 찾은 날 카운터 너머에서 밝게 웃고 있던 여성이 미라였습니다. 1972년생인 미라는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승현과 달리 미라는 활기차고 먼저 다가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밝음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2002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승현은 31살이었고 미라는 30살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꾸렸고 승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극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지 그냥 익숙함인지 승현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조용히 쌓였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그 꿈이 손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몸담았던 병원에 조기 퇴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그동안 모아온 저축과 합산하니 바닷가 근처에 작은 재활센터를 열기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통장 숫자를 확인하던 그 순간 5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이던 바로 그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 서미라가 식탁 앞에 조용히 앉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날도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고 이렇다 할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굳혀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22년의 결혼이 그 한 문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현은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식탁만 바라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언가에 이끌리듯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재활센터를 열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모아두었던 개업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사라진 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닥친 그 순간 이승현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내는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것인지,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인물이 숨어 있는지 아직 승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이 남자는 감정이 아닌 냉정함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승현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할 일도 없어진 텅 빈 오전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미라와 마주치면 서로 짧은 인사 외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두 사람이 같은 공간을 어색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낯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설문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미라 앞에 마주 앉아 왜 그러는 것이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사라진 돈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소리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승현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라의 표정은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따진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흔들리면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 감정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물리치료사로 28년을 일하면서 몸에 밴 태도가 있었습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면 결국 더 크게 망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라의 일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승현은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서서히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 그 변화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는 날이 많았던 미라가 이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나가는 이유는 늘 짧고 모호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볼 일이 있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친구인지 무슨 볼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현도 묻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오래 입던 편한 옷 대신 새 옷을 자주 입기 시작했고 머리와 화장에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헐렁한 차림 대신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을 계기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태도도 달랐습니다. 승현과 눈이 마주치면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지 않고 짧게 끊었습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때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던 부부가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승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라가 방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좀처럼 들어본 적 없는 온기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승현은 책장을 덮었습니다. 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몇 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기다릴게.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미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승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언어가 되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승현은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정을 먼저 꺼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훨씬 공을 들여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승현은 잠시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고 미라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바닷가 방향으로 향하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3년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뒤를 밟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22년을 함께한 아내라는 사실이 더욱 낯설었습니다. 미라가 멈춰선 곳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녀를 승현은 카페 맞은편 편의점 유리 너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미라가 누군가와 마주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현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외모에 여유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그 남자 앞에서 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승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유달리 길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눌러 담는데 온 힘을 써야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쏟아낼 곳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지, 미라와 어떻게 이어진 것인지, 사라진 돈과 그 남자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쌓였습니다. 쏟아낼 수 없는 것들을 안으로만 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시기 이승현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승현은 그 남자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휴대폰에서 짧은 순간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자 그럴듯하게 꾸며진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들이 검색에 걸렸습니다. 투자 수익 후기 창업 성공 사례, 재테크 컨설팅이라는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용은 그럴듯했지만 구체적인 회사 정보나 실체가 없었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후기를 남긴 계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글의 어투가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28년간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쌓아온 눈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을 알아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미라가 이 남자를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것인지, 그리고 통장에서 사라진 돈이 어느 시점에 빠져나간 것인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미라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한 무렵과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이혼 통보, 개업, 자금 소멸,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 이 세 가지가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승현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결심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현은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곁을 떠나는 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돈의 행방이 불명확하고 그 남자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이상 이 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마무리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현은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법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송이나 법적 대응 같은 말은 자신과 무관한 세계의 이야기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단어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자리에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했습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사실과 논리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이 결심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승현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은 글자들은 다음 날 아침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현은 잠에서 깨어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전날 밤 적어 내려간 것들이었습니다. 사라진 금액 날짜, 미라의 외출 패턴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들. 종이 위에 글자로 펼쳐놓고 보니 흩어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증거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지만 의심의 윤곽만큼은 이미 선명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승현은 그날 오전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문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심이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느끼면서도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승현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혼 통보 사라진 통장 잔액 아내가 만나는 남자에 대한 의심.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전달하려 했지만 말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들만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관련 부분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그날부터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승현은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여도 배신당했다고 무너져도 법 앞에서는 증거만이 말을 했습니다. 28년을 물리치료사로 살면서 몸에 밴 방식이 있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공감은 하되 진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 그 원칙을 이제 자신의 삶에도 적용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승현은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했습니다. 수년치 거래 내역을 펼쳐놓고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날짜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번에 큰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옮기거나 맡기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숫자들 사이에서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남자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이름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검색하자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정리된 업체와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투자 피해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도 비슷한 이름과 수법에 대한 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수익 구조를 제시하고 신뢰를 쌓은 뒤 일정 시점에 연락이 끊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미라가 이 남자에게 끌려간 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외도가 아니라 계획적인 접근에 가까운 구조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끝에 승연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개업 자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그 남자와 미라가 만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집한 그 남자의 사업 이력과 피해 사례 자료들. 승연은 그것들을 파일에 정리해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처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산 은닉 및 부정한 자금 이전 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 협의 자리에서 이 자료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기만 하던 사람이 드디어 방향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협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혼을 요구한 쪽이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협의가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라가 그 남자와 함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남자의 사업 이력과 온라인 피해 사례 자료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질 때마다 미라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백함이었습니다. 말이 사라지기 전에 표정이 먼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감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금액들이 언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이제는 추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협의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승연은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테이블 위에 충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고 여겼던 자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승연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8년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을 그 조용함만으로 판단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는 미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승연의 몫을 지키는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을 직감한 미라 측은 결국 협의 조건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승연은 혼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이긴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야 바닥을 딛고 비로소 일어선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28년간 환자 곁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회복은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진리가 법정 밖 복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라가 만나던 그 남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승연이 개업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중 상당 부분이 그 경로를 통해 사라진 것이었고 미라 역시 자신의 돈 일부를 추가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승연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도 공동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결국 피해는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때로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이 속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이야기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저녁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를 향한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흔들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재산 은닉 부분에서 승연이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개업 자금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던 자리에서 조금씩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승연은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재활센터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과 사라진 돈으로 그 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규모를 줄여야 할 수도 있었고 시기를 늦춰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정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이 결국 자신에게 진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꾸준히 걸어온 길이 이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을 준비하게 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승연은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적어 내려가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사라진 돈이나 미라의 행적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센터를 열기 위한 준비 목록이었습니다. 어떤 규모의 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장비를 우선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맞이할 것인지.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이승연의 방식은 소리를 높이는 것도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다음 한 걸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28년 동안 배워온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협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섰던 미라 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다시 유리한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승현은 그 과정에서 지치는 날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일이 하나씩 지날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첩에 적어두었던 목록들이 그를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재활센터에 관한 준비 목록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흐트러지려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은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서 드러난 자금 이동의 패턴이 재산 은닉의 근거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라진 개업 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웠지만 법원은 그중 상당 부분이 임의로 이전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도 그 사실이 반영되면서 승현에게 유리한 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버텨낸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싸움이었지만 분명한 싸움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승현은 법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기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2년의 결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 이렇게 조용한 복도에서 찾아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승현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라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미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피해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신뢰를 쌓고 돈을 모은 뒤 자취를 감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돈까지 추가로 건넨 상태였고 그것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길의 끝이 그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치는 때로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속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 이야기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승현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미라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승현이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했던 외모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 아래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들어오라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승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승현은 냉장고에 있던 것들로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던 그 식탁에서 이제는 남이 된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끝나고 아직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 않은 그 사이 어딘가의 시간이었습니다. 미라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승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과 그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용서하려 하지도 않았고
계속 미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두기로 했습니다. 삶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매듭짓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솔직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승현은 바닷가 근처 마을에서 작은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재활센터였습니다. 규모는 처음 계획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아진 규모 덕분에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환자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승현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들이 결국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만 남겨두었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센터의 문을 처음 연 날 찾아온 첫 환자는 인근에 사는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승현은 그 어르신 곁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이 승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네요. 승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승현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당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잃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들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50이 넘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는지,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28년을 일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시련이 빼앗아간 것들이 있었지만 시련이 돌려준 것들도 있었습니다. 바닷가 재활센터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어왔고 햇살이 재활실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승현은 그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 잠깐씩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생각이 오가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이 하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무거운 다짐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환자 곁에서 제자리를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이승현이 찾아낸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화려하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면서도 다음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남자를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승현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걷겠다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